네, 학생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은 야구 4주차죠. 3주차인가요? 3주차인가? 4주차네요. 4주차. 예, 4주차 수업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그 야구 시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죠? 그다음에 경기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오늘은 실기편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본 운동, 야구를 하기 위해서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 효과하고 하는 운동들, 그리고 하는 방법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기편을 시작하는데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야 직접 대면을 하면서 실기를 같이 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해야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오늘도 역시나 요즘 또 코로나가 또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일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야구라는 운동은 공을 잘 던지고 잡고, 그 다음에 타자로서는 잘 치고, 수비로서는 잘 잡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움직임을 통해서 하는 운동이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초기술편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공을 잡는 방법을 알고 던져야겠죠. 공을 우리 군인들이니까 그 슈루탄을 던지듯이 잡고 던지는 게 아니라, 이제 공을 멀리 던지기 위해서 우리 중고등학교 때 또 공놀이 많이 해봤죠. 농구도 해보고 축구도 해봤지만, 특히 이제 농구공 던지는 방법하고는 야구공이 잡는 방법도 틀리고 던지는 요령도 틀려요. 그래서 모든 운동이 그렇지만 부상이 없어야 되고요. 운동 동작을 통해서 부상 발생률이 높으면 잘못된 자세로 던지기 때문에 부상 발생도가 높겠죠. 그래서 올바르게 안 아프게 부상당하지 않고 던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야구공을 잡는 방법은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야구공에는 실밥이 있어요. 108담으로 되어 있는데 그 실밥을 손가락 끝에 걸어서 잡아서 던져야지만 공의 회전력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공 잡는 법부터 설명을 드리면, 일단 그림을 보시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지와 검지, 중지, 약지, 요 네 손가락을 이용을 해서 공의 중앙 부분을 잡아서 던집니다. 검지와 중지의 끝마디를 공의 실밥 위에 올려놓으며 잡는다.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잡는 그립은 투심이라고 하는 그립이에요. 근데 이제 이 직구 빠른 볼을 던질 때는 투심과 포심이 있어요. 실밥을 두 개를 손가락에 걸어서 잡느냐, 아니면 네 개를 걸어서 잡느냐, 그거에 따라서 투심과 포심이라고 하는데, 투심과 포심의 차이점은 약간, 포심은 공의 실밥의 간격이 일정하게 돌기 때문에 회전력이 일정하고요. 투심은 공의 회전을 할 때 공기 저항이 걸리는 부분이 두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공의 움직임이 조금 더 심하죠. 그래서 일단 잡는 방법은 이렇게 손가락 4개를 이용해서 잡는데, 엄지와 약지 손가락을 공의 밑부분에 받쳐서 가볍게 잡는다. 그리고 검지와 중지는 사이의 간격을 조금 벌려서 잡는데, 손가락 크기 하나나 반 정도, 그 사이를 벌려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림에서 잡는 방법은 조금 더 많이 벌려서 잡은 느낌이에요. 요거보다는 조금 안쪽으로 해서 잡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는데, 우리 공을 잡을 때 너무 꽉 쥐면 던질 때 잘 안 날아가요. 그래서 공은 살짝 힘을 뺀 상태로 이렇게 잡아 주시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엄지손가락 밑에
받치고 있는 엄지손가락과 그 위에 검지손가락 그 공간 사이가 공에 밀착을 하면 안 되고요. 완전히 붙으면 안 되고 약 0.5cm 정도 띄워서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물론 손이 크면 조금 더 많이 사이에 간격이 벌어져도 되고요. 손이 작으면 더 좁아져도 돼요. 대신에 완전하게 공을 엄지와 검지 공간이 없이 꽉 잡는 건 아니고요. 밀착을 시키지 않고 살짝 띄워서 잡는다. 그리고 잡았을 때는 가볍게 잡는다. 힘을 주지 않은 상태로. 네. 그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을 던지는 방법인데요. 잡은 공을 이제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던져야겠죠. 근데 던질 때도 올바른 자세를 잡고 던지면 더 정확하게 날아가게 돼요. 우리가 이제 프로야구나 이런 거 보면 투수들의 가장 기본이 제구력이라고 하잖아요. 제구력이란 공을 다루는 능력이죠. 그래서 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던질 수 있는 능력이 제구력인데 우리 일반 사람들은 그런 제구력을 잡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세를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요 수업을 통해서 올바른 자세를 배우고 또 반복 연습을 통해서 몸에 익히면서 이 자세를 꾸준히 연습하시면 제구력도 좋아지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멀리 던질 수도 있고 안 아프게 부상도 발생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 던지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볼게요. 첫 번째, 공을 잡은 손은 밑에 있는 슬라이드 그림 5가지 그림을 제가 카메라 혼자 찍다 보니까 공을 들지는 않았어요. 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첫 번째 순서를 보겠습니다. 공을 잡은 손은 머리 뒤쪽 방향, 뒤쪽 방향 어깨 위에 위치시키며 손등이 보일 수 있도록 한다. 시선을 돌려서 뒤쪽으로 돌려서 공을 보면 공이 손등이 보이고 손바닥 위에 공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손목이 그림에서 보듯이 던지고자 하는 방향으로 꺾여 있어요. 그리고 이때 팔꿈치 높이는 어깨보다 높게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대략 귀 높이 정도, 귀 높이 정도에 위치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팔꿈치의 각도가 어깨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약 90도는 아니고요, 한 130도 정도 이렇게 위치가 되겠죠. 팔꿈치가 올라오면. 그래서 어깨와 팔꿈치 각도는 130도 정도 유지를 시키면서 그 다음에 손과의 각도는 약 90도보다는 조금 좁은 70도, 팔꿈치와 손목과의 각도는 한 7, 80도 정도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글러브를 낀 손은 던지는 방향을 12시라고 할 때 3시 방향으로 들어주는 거예요. 3시 방향. 우리 시선을 정면을 12시라고 보면 손은 3시 방향으로 들어준다. 그때 글러브를 낀 팔꿈치, 던지는 손의 팔꿈치가 아니라 글러브를 낀 팔꿈치는 마찬가지로 어깨 라인보다 조금 높게 위치시킨다. 그래서 시선을 턱을 돌려서 보면 턱이 어깨 라인에 붙어 있는 느낌, 어깨 라인에 턱이 붙어 있는 느낌으로 팔을 들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시선은 12시 방향을 목표를 주시를 하고요. 이때 중심은 공을 던지기 직전이기 때문에 중심은 오른쪽 발, 오른손 투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오른쪽 발의 뒷발에 있어야겠죠. 그리고 보폭은 어깨 너비보다 좀 넓게 하시고요. 무릎은 살짝 구부린 상태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심은 우측에다가 둔다. 그리고 글러브를 낀 손은 이제 던지기 위해서는 겨드랑이 쪽, 낀 손의 가슴과 팔 사이 겨드랑이 쪽으로 글러브를 강하게 당겨 주시면 돼요. 그래서 겨드랑이 쪽으로 이동을 시켜 주시면서 어깨에 강한 회전을 통해서 몸통을 돌려주는 거예요. 어깨 회전을 강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깨 회전이 강하게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허리, 무릎,
발목 밑으로 이제 회전이 다 같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면 허리 회전으로만 던지려고 하는데 허리 회전이 아니라 어깨 회전을 하다 보면 이제 상체가 돌면서 허리 라인, 코어 라인도 같이 돌게 되죠. 그래서 공을 든 손의 팔꿈치는 요때 이제 어깨 회전을 하면서 머리 위에 손이 있고요. 그 손이 어깨 회전을 하면 두 번째 그림처럼 머리 뒤쪽으로 이동이 돼요. 그리고 팔꿈치가 이제 전면을 향하게 되겠죠. 두 번째 그림 보시면 돼요. 그 상태에서 공을 던지기 위해서 공을 든 손을 내 머리 위가 12시라고 하면 2시 방향, 사진으로 보면 10시 방향으로 손을 이제 뻗어줘야 돼. 팔꿈치를 펴줘야 돼요. 그러면서 팔꿈치를 피면서 손은 2시 방향으로 이동을 시키면서 이제 공을 눌러줘야겠죠. 그런데 이제 이동을 시켜 놓고요. 그림 세 번째 그림이에요. 구부려져 있던 팔꿈치를 2시 방향으로 펴주는 거예요. 펴줄 때 우리가 들고 있었을 때 첫 번째 그림 보시면 손목이 꺾여 있었죠. 그런데 세 번째 그림 보시면 이제 손목이 펴지는 상황이 되겠죠. 돌리면서 힘을 주니까. 그래서 사진으로 보시면 10시 방향으로 우리가 실제에서는 오른손 투수를 기준이에요. 그래서 사진에 10시 방향으로 팔꿈치를 펴주면서 손목을 이제 끌고 와야 돼요. 그래서 공을 눌러주는 그 릴리스 포인트는 우리가 뭐 릴리스 포인트를 일정하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그래서 끌고 나와가지고 손목을 누르는 타이밍은 손목과 손가락을 눌러주는 타이밍은 눈 앞 2시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손이 눌러주는 게 머리 뒤에서 누르게 되면 공이 어디로 가겠어요? 하늘로 가요. 늦어가지고. 그리고 너무 앞으로 당겨와서 눈 앞을 지나서 오른손 투수니까 오른쪽 눈앞 2시 방향에서 눌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더 끌고 와서 12시 방향에서 누르면 좌측으로 공이 가겠죠. 그래서 항상 누르는 타이밍 여기를 2시 방향에서 이루어지게 연습을 한다. 네 번째 그림 보시면 돼요. 요때 이제 중심은 뒷발에서 앞발로 이동을 하면서 어깨의 좌우 회전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손을 우리가 그림에서 보시면 10시 방향에서 이제 5시 방향으로 이동을 시키죠. 다섯 번째 그림 보시면 그러면 오른쪽 어깨가 무릎 앞방향과 앞방향 쪽으로 앞다리의 무릎 방향 쪽으로 돌게 되죠. 그리고 손은 몸통 뒤로 해서 돌게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 피니시 자세는 손을 7시 방향으로 당겨주며 시선은 목표 지점을 바라보며 중심은 앞다리로 이동시킨다. 그때 이제 중심이 완전히 넘어가면 이게 그 마지막 다섯 번째 그림을 보시면 마지막으로 그 중심이 완전히 넘어간 게 아니고요. 중심이 이제 왼발로 이동을 한 상태고요. 요때 더 몸통을 돌려주게 되면 뒷발이 들리게 돼요. 그래서 뒷발을 들어서 왼발 앞발보다 앞쪽으로 이동을 시키면서 던지면 훨씬 더 많이 날아가죠. 그래서 이제 요런 자세를 연습을 하도록 해야겠죠. 그러면 공을 훨씬 잘 던질 수 있다. 그래서 공 잘 던지는 방법을 지금 던지는 방법 설명을 드렸는데 이 던지는 방법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공을 잡은 손을 던지고자 하는 방향의 뒤쪽으로 빼면서 머리 위로 올린다. 그 앞에 슬라이드에 그림을 볼 때 이 자세 첫 번째 그림 자세로 시작을 하는 게 아니죠. 첫 번째는 글러브를 공 안에 넣고 손을 글러브 안에 넣어서 공을 잡은 상태, 가슴 앞에서 잡은 상태가 첫 번째 상황이 되겠죠. 그 상황에서 손을 이제 던지고자 하는 방향 12시라고 하면 6시 방향 쪽으로 뒤로 빼면서 머리 위로 올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손목 관절을 뒤로 젖혀서 손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린다. 이때 시선을 돌려서 손을 보면 공이 보이는 게 아니라 손등이 보여야 돼요. 손등이. 예. 그리고 어깨에 강한 회전을 이용하면서 팔꿈치를 펴주고 손을 2시 방향으로 던지고 손목 관절을 누르면서 던진다. 이때 가슴과 등 근육을 이용해서 손을 7시 방향으로 내린다. 예. 가슴 근육과 등 근육을 이용해서 피니시 누르고 나면 팔로우 동작에서 7시 방향 쪽으로 쭉 돌려줘야 몸통 회전이 더 강하게 일어나겠죠. 그리고 공을 던지지 않는 글러브를 낀 손은 던지고자 하는 방향의 3시 방향으로 뻗어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팔꿈치를 어깨보다 높게 위치시키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하체는 뒷발을 고정하고 앞발을 들어서 내디디면서 중심을 앞으로 전달한다. 뒤에 중심을 모아 두었다가 던질 때는 앞으로 나아가면서 중심을 앞으로 이동시키면서 던진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앞발이 지면에 닿는 순간 어깨를 회전하고 뒷발은 골반을 돌리면서 위로 들어 올린다. 예. 그렇게 해서 던지면 빠르고 강한 공을 던질 수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이게 이론으로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시범을 좀 보여드리고 던지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하면서 하면 훨씬 더 좋을 텐데, 빨리 우리 그 실외에서 직접 공 던지고 받고 하면서 수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공을 잡고 던지는 방법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이제 실전에서 이제 실기편에서 캐치볼을 해봐야 되는데 던지고 잡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강한 공을 던질 수는 없죠. 그래서 가까운 거리에서 5m 이내의 거리에서 손목을 이용한 캐치볼을 하시는 게 이제 몸을 푸는 첫 번째 던지고 받고 하는 연습이에요. 그래서 5m 정도 거리에서 손목 스냅을 이용해서 캐치볼을 하시고요. 또 이제 이게 익숙해지면 이제 서로 한 발씩 뒤로 물러나면서 롱토스로 이제 해주시면 돼요. 이때 20m 거리에서 시작해서, 그러니까 5m에서 시작해서 20m 거리까지는 가볍게 손목과 어깨 회전, 팔꿈치 피는 거, 이런 동작들 지금 연습을 하면서 어깨 회전을 뭐 강하게 할 필요는 없겠죠. 20m까지는. 그래서 자기 자세 유지를 하려고, 자세를 몸에 익히려고 20m까지는 가볍게 던지시고요. 20m 거리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어깨, 팔꿈치, 손목 관절을 강하게 이용을 해서 멀리까지 던지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한 50m까지 서로 2명이 했을 때 2명 간의 거리가 50m까지 멀어질 수 있도록 멀리 이동을 시켜서 정확하게 던지고 잡는 연습을 해야겠죠. 특히 이제 던지는 사람은 그냥 상대방한테 막 던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머리를 보고 던진다든지 어깨를 보고 던진다든지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던져야 돼요. 특히나 던져서 상대방의 허리 밑으로 던지면 상대방이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허리보다 위쪽인 어깨나 머리를 목표를 잡고 던지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잡는 사람도 훨씬 수월하게 잡을 수 있고요. 이때 잡는 방법도 설명을 제가 PPT 자료로 만들진 않았는데 잡는 방법도 있어요. 잡는 것도 우리가 글러브를 들어서 글러브로 날아오는 공을 잡아야 되는데, 공이 날아오는 순간에 글러브를 들어서 그 시야를 가리게 되면 공이 사라지죠. 그래서 절대로 글러브 낀 손을 눈앞에 갖다 대면 안 돼요. 멀리다 놓고 가슴 앞에다가 놓고 날아오는 포지션까지 오게 되면 그 손을 들어서 우리가 뭐 개구리가 날파리 잡아먹듯이 순간적으로 손목을 피면서 손가락 팔꿈치와 손목을 밀어주면서 잡아야 돼요.
그리고 캐치는 공의 낙하 지점을 잘 포착해야겠죠. 그래서 공이 날아오는 지점으로 가만히 서서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면서 잡으려고 해야 돼요. 예. 뭐 정확하게 서서 잡을 수 있도록 정확하게 던져주면 서서 잡아도 되지만, 던진 사람이 잘못 던져서 멀리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때는 빨리 움직이면서 이동을 해서 그 지면에 공이 닿기 전에 위에서 잡으려고 하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투수들이 던지는 공의 종류가 있어요. 크게는 직구와 변화구를 던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직구와 변화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림에 보시면 투심, 포심, 커터, 스플리터, 커브볼, 싱커볼, 서클 체인저, 포크볼, 너클볼, 슬라이드볼, 스크루볼, 뭐 종류가 많아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종류들을 다 던질 수는 없고요. 일단 우리 포지션에서는 투수들이 이런 종류의 구종을 연습을 해야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직구는 투심과 포심이에요. 투심은 아까 우리 처음에 공 잡는 법 했을 때 실밥 위에 두 손가락을 올려서 잡는 거. 그리고요, 포심은 옆으로 돌려서 좁은 면이 이제 실밥이 좁아지는 부위 있죠. 그 옆으로 해서 공 중앙 부분을 손가락 1마디와 세 번째 마디에 실밥이 걸리게 돼서 우물정자 우물정자 표시가 되죠. 그렇게 잡는 걸 포심이라고 해요. 마찬가지로 투심과 포심은 직구다, 빠른 볼을 던지는 그립이다. 그리고 변화구 종류는 뭐 커터, 스플리터, 커브볼, 싱커볼 뭐 많은데, 여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던지는 공들이 커브볼하고 슬라이드볼, 포크볼, 체인지업. 우리 국위 선양하고 있는 유현진 선수 서클 체인지업이 주목이죠. 그리고 요런 변화구는 우리가 제구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무한 반복 연습이 필요해요. 많은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투수들이 공을 진짜 강한 공 직구도 던져야 되지만 이 변화구를 던짐으로써 타자에게 헛스윙을 유도할 수 있는, 그리고 타자의 스윙 타이밍을 뺏을 수 있는 그런 연습들이 필요하죠. 근데 이제 투수 외에는 굳이 변화구 던지는 연습이 필요 없겠죠. 그리고 변화구는 관절에 인대에 무리를 많이 줘요. 그래서 그 부상 발생률이 높아요, 투수들이. 유현진 선수도 어깨 수술했잖아요, 그죠? 팔꿈치 수술도 하고, 어깨 관절하순 수술, 그 다음에 팔꿈치 토미존 수술, 이런 것들이 투수에게 아주 치명적이죠. 근데 옛날에는 의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그렇게 되면 야구 그만뒀거든요. 근데 요즘은 의술이 발달해서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더 강한 공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공 던지는 자세 연습에서 우리가 손을 2시 방향으로 벌려준다라고 했죠. 펴줄 때 머리와 손의 세 번째 그림 한번 보실게요. 머리와 손의 각도가 요 각도를 올라가게 되면, 더 위에서 던지게 되면 어깨 관절의 연골이 찢어지고 부상 발생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그림에서는 손이 10시 방향에 있는데 11시나 12시 방향으로 들어서 던지면, 각도를 좁혀서 던지면 어깨 부상이 발생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팔꿈치 부상률이 높은 거는 그 세 번째 그림에서 네 번째 그림으로 넘어가는 과정, 여기서 팔꿈치가 어깨 라인보다 뒤에 있거나 또는 손목이 어깨 라인 뒤에서 꺾여서 던지는 경우, 네 번째 그림처럼 눈 앞까지 끌고 와서 던져야 되는데 뒤에서 던지게 되면 팔꿈치 움직임이 인대가 늘어나면서 손상이 와요. 그래서 정통 오버스로의 자세가 지금 이 사진과 같은 자세인데, 여기서 그 타점을 높이려면 어깨 라인에서 왼쪽 어깨 라인을 더 밑으로 내려주면 손이 더 올라오죠. 하지만 어깨 라인이 내려오게 되면 이제 밸런스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계속 무한적으로 던져보면서 안 아프면서 올바른 자세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투구 구종은 이렇게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투수들은 커브, 슬라이더, 포크, 체인지업 이런 거 구종들 연습을 좀 하셔서 변화구 연습을 좀 해서 변화구가 제구가 되어야지만 투수로서 변화구를 던지는 거지, 변화구가 제구가 안 되면 변화구의 역할을 못 해요. 차라리 안 던지는 것만 못 해요. 던져서 스트라이크를 던질 수 있어야 되는데 변화구 스트라이크를 못 던지면 안 던지는 것보다 못하다는 얘기죠. 차라리 직구를 몸쪽, 바깥쪽, 위, 아래 방향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던지는 연습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게 잘 되면 그 다음에 변화구 연습을 하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공의 움직임, 구종별로 공의 움직임이 조금씩 다른데, 일단 대표적인 거 5가지만 보겠습니다. 포심은 직구라고 했어요. 포심과 투심. 그래서 4개의 실밥 간격이 공기 중에 날아가면서 간격이 같아서 공기 저항이 일정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똑바로 날아간다. 그리고 투심은 2개의 실밥 간격이 움직이기 때문에 약간의 휘어짐이 발생한다. 그래서 그림 보시면은 그 정사각형의 9개의 칸이 있죠. 그래서 직구를 한가운데에 들어가는 게 똑바로 간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투심은 중앙에서 약간 벗어나서 가죠. 직구 정중앙에서 이제 안쪽 방향으로 약간 휘어진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더는 횡이나 종으로 갑자기 휘어지는 움직임이 발생하게 되는 구종이에요. 그리고 커브는 종으로 움직이면서 떨어져요. 슬라이더 보시면은 위에서 3번째 아래, 맨 위에 좌측이 1번이라고 하면 1, 2번째가 2, 3번째가 3. 영어 읽으실 줄 알죠? 커터, 스플리터, 그 다음에 포크볼, 커브볼, 슬라이더. 슬라이더는 지금 중앙에서 우측에 2번째 거. 그래서 던지면 약간 휘어지면서 떨어지는, 밖으로 휘어지면서 나아가는 그런 횡이나 종으로, 그립에 따라서 종으로 떨어질 때도 있고요, 횡으로 휘어질 때도 있어요. 그리고 커브는 위에서 아래로, 그 밑에 궤적을 보시면 궤적이 살짝 나오죠. 그 다음에 체인지업은 직구처럼 날아오다가 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느리게. 그렇게 해서 구종별 움직임을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제 타자 편. 타자가 이제 배트를 잡아서 치는 방법인데, 배트 잡는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트를 잡는 방법은 첫 번째, 그립을 알아야겠죠. 그립에는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측의 그림, 손 모양 좌측부터 보시면 제2관절과 3관절이 위아래가 똑같게 맞잡는 경우 있죠. 그 다음에 제2관절끼리 일자를 만들어주는 그립 방법, 그리고 제3관절이 감아잡아서 3관절 일자를 만들게 해서 잡는 방법, 이 3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컨택트형, 다운스윙을 많이 하고요, 공을 맞추는 능력이 좋아지죠. 그래서 오른손과 왼손의 손가락 제2관절, 우리 가운데 있는 그림이에요. 제2관절이 일자가 되게 잡는 방법이 컨택트형이고요. 그 다음에 파워형은 아래 손의 손가락 제3관절과 3관절, 그 다음에 2관절이 일자가 되게 잡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림, 파워형. 그 다음에 레벨형은 아니죠. 그 파워형은
맨 우측 그림, 네. 어퍼 스윙용, 네. 어퍼 스윙에 유리한 그립이에요. 그다음에 레벨형은 가운데 그림, 예. 제 이관절과 이관절의 중간점이 중간 일치시킨 다음에 예, 살짝 감아 잡는 방법. 예. 그렇게 해서 세 가지 잡는 방법이 있다. 그 다음에 배트를 잡는 그립을 이제 잡았으면 배트를 잡고 있는 손의 힘은 이제 살짝 힘을 빼고 가볍게 잡고 있어야 돼. 처음부터 꽉 쥐고 뭐 정권 쥐듯이 꽉 쥐는 게 아니라 우리 공 잡을 때도 살짝 쥐고서 던질 때 이제 눌러줄 때 힘을 줘야 되고요. 이 배트도 잡아서 들고 있을 때는 힘을 빼고 예, 살짝 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임팩트 순간에 힘을 줘야겠죠. 그래서 양손의 검지손가락을 힘을 빼주는 게 포인트예요. 왼손 오른손 전부 다 위아래 손 전부 다 예, 검지손가락에 힘을 빼준다. 그래야지만 손목의 움직임이 수월해집니다. 검지손가락까지 힘을 꽉 줘서 잡으면 임팩트 할 때 손목의 움직임이 약해요. 예, 그 다운스윙 가져가는 동작에서 손목이 돌려줘야 되는데 손목을 돌려야지만 배트의 헤드 부분이 빨리 나오는데 손목에 힘이 너무 들어가 있으면 강하게 있으면 예, 손은 앞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공을 맞추는 배트의 헤드 부분은 뒤에 위치하게 돼요. 그래서 공이 안 맞죠. 예, 그래서 손목의 움직임이 중요하다. 그리고 배트를 잡고서 들고서 준비 자세에서는 두 손의 위치를 어깨와 귀 사이에 둔다. 예. 마찬가지로 팔꿈치를 어깨 라인까지 들어준다. 예. 그렇게 해서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기본 타격 자세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드레스 준비 동작에서 우리 전의 그림, 예. 요거를 좀 보시면서 볼게요. 손을 어깨와 귀 사이에 둔다. 높이에. 그리고 발의 보폭은 어깨 너비보다 조금 넓게 벌린다. 그리고 하체의 중심은 무릎을 살짝 구부려서 엉덩이를 뒤로 살짝 내밀고 예, 중심을 아래로 낮춰준다. 예. 그래서 엉덩이를 뒤로 살짝 빼면 배꼽 부위를 겹쳐지게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여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라이크 존이 가슴 밑에서 무릎 위 사이잖아요. 그래서 서 있으면 공의 움직임이 멀리 보이겠죠. 그렇지만 상체를 숙여서 낮게 앞으로 약간 숙인 상태로 보면 공의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잘 보이죠. 그리고 어깨는 나란히 한 상태에서 배트를 잡고 있는 손은 어깨와 귀 사이에 위치시킨다. 그리고 턱을 당겨서 머리를 약간 숙이고 시선은 투수를 바라본다. 네. 그게 어드레스 준비 자세예요. 준비 자세. 요 그림이죠. 네, 아래 그림. 이때 또 중요한 거는 왼쪽 어깨, 우타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투수 방향의 앞쪽에 있는 왼쪽 어깨를 턱 밑으로 당겨주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어깨 회전을 살짝 돌려주는 거죠. 뒤쪽 방향으로. 그러면 기본 타격 자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좀 지루하죠. 그래도 뭐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서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 같이 따라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먼저 턱은 가슴에 최대한 붙인다. 그러니까 턱을 들지 말고 예, 그 쇄골 방향 쪽으로 살짝 당겨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날아오는 공을 끝까지 볼 수 있는 자세를 유지해주며 헤드업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 턱을 그 쇄골 쪽으로 당겨주는 거는 우리가 스윙 시에 머리가 빨리 돌고 들어 올리는 헤드업 동작이 일어나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눈은 배트가 공이 맞는 순간까지 주시한다. 그래서 배트가 공이 맞는 위치는 우측에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좌측 그림으로 보면 동그라미 7번에 있는 왼쪽 무릎 앞에 앞다리 무릎 방향 앞에서 임팩트가 이루어지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근데 우측 그림을 보면 메이저리거인데
우측 그러니까 좌타자죠. 네, 좌타자인데 무릎 방향에서 맞아야 되는데 살짝 뒷 방향에서 맞은 거죠. 네, 중심 배꼽 아래에서 맞았죠. 네. 요 위치보다는 조금 더 앞쪽에서 맞아주는 게 홈런을 장타를 칠 수 있는 좋은 타구의 질을 발생시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팔은 배트를 잡고서 오각형을 만들어 손을 어깨와 귀 사이에 위치하도록 한다. 팔꿈치를 들어가지고 손을 뻗어서 오각형을 만들어 주세요. 배트를 잡고. 그 다음에 스윙 시 손은 어깨 라인에서 허리 라인으로 내려오게 하면서 스윙을 해요. 어깨 라인에서 왼쪽 허리 라인까지 내려오게 하면서 스윙을 한다. 오른 타자 기준으로 왼손 등은 하늘을 보게 하고 오른손 바닥은 하늘을 그러니까 두 손 배트를 잡고 있는 손이 당겨질 때는 왼손은 등이 하늘, 오른손은 손바닥이 하늘을 보게 해야 돼요. 그래서 지면과 수평으로 향하게끔 해주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중심은 우리가 스윙 시에 5번 왼쪽 그림 보세요. 5번 점선 있죠. 이 몸무게 이동 중심선을 보고 머리를 중심선보다 뒤쪽에 위치를 시켜야 되고요. 머리와 상체는 그리고 특히 머리는 뒷다리 무릎 9번과 위아래 일직선상이 되게끔 해줘야 돼요. 9번. 그 다음에 앞발과 머리는 대각선상을 이루도록 한다. 6번처럼 대각선. 그 다음에 임팩트 시 상체는 공이 배트에 맞는 순간까지 무게중심이 뒤에 남아 있어야 한다. 즉 머리를 뒤쪽 방향으로 해주면 전화가 왔네. 죄송합니다. 머리를 뒷발의 무릎 방향에 위치시키면 중심이 앞으로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뒤쪽에 위치를 시키고 손을 뻗어서 배트로 쳐야겠죠. 그래서 공이 배트에 맞는 순간까지 무게중심이 뒤에 남아 있어야 하고 임팩트 시 손목과 팔꿈치 관절이 펴지면서 힘을 써야 돼요. 그때 앞무릎 7번 앞무릎은 어드레스 상태에서 힘의 방향으로 회전하여 중심을 잡아준다. 이때 무릎이 살짝 돌게 되겠죠. 그러면서 발로 버텨줘야 돼요. 앞발로. 앞발은 배트에 공이 맞는 순간 뒷발보다 반발 크기 정도 홈플레이트 쪽으로 들어오며 대각선 우리 발 크기 발 하나의 크기를 한 발이라고 하면 반발 정도 홈플레이트 쪽으로 앞쪽으로 디디면서 스윙을 해주는 게 중심을 몸의 회전을 이루어서 힘을 쓸 때 중심을 잡고 서기가 좋습니다. 수평으로 서 있는 것보다. 그래서 어드레스보다 조금 더 넓게 벌려서 하체의 힘을 상체로 지면의 힘을 상체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어드레스 상태에서 한 15cm 정도 더 벌려서 스윙을 하면 돼요. 그리고 뒷다리 무릎이 힘의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몸 안쪽으로 돌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구부려져 있던 그 자세를 유지하면서 무릎 방향만 안으로 돌려주면 된다. 그리고 뒷발은 스윙이 끝나면 중심을 잡고 스윙 임팩트 시에는 중심이 왼발 앞에 왼무릎 쪽에 왼발 쪽에 중심이 있고요. 스윙이 끝나서 이제 배트가 어깨 라인 위까지 돌게 되면 피니시 자세가 되면 중심은 뒷발로 다시 와야 돼요. 그래서 뒤에서 시작해서 중심에서 이동이 되고 임팩트가 왼발 앞쪽에서 맞고 그러고 스윙을 끝내서 배트가 어깨 위까지 뒤로 쭉 돌려주면 그때는 다시 뒤쪽으로 중심이 이동을 해서 뒷발에 중심이 있어야 한다. 요 얘기입니다.
이걸 직접 스윙을 해보면서 본인이 느껴봐야 돼요. 이게 말로만 설명해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또 뭐 남학생들은 그래도 좀 잘 따라하지만 여학생 같은 경우는 좀 따라하기 힘들겠죠. 자꾸 해봐야 돼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는 뭐 여러분들 휴가 기간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2주간 못 만나게 뵙게 될 것 같고, 그 뒤에 실외에서 수업을 하면 좋겠고요. 만약에 그런 여건이 안 된다라고 하면 다시 또 동영상 강의를 하는데, 이제 수비, 내야 수비 자세, 외야 수비 자세, 그다음에 타격 방법, 예, 이런 것 등을 다시 만들어서, 예,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기술적인 부분에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카톡이나 문자로 또는 뭐 통화 가능하시면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예, 같이 수업하시느라 고생들 하셨고요. 예, 건강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